시몽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4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네요. 제가 금요 방송 찍기 전에 1670분이었는데 1690분, 이번 주에 1700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성원 때문에 또 기분 좋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그러니까는 편성을 보면은 이게 월말 경마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혼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 거의 엇비슷한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뭐 혼전 경주는 혼전 경주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자, 이거는 제가 두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팁을 들어보면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파악이라는 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선행을 나섰던 마필들. 근데 이 마필이 능력마다, 또는 능력이 없는 마필인데 종반까지 선전한다. 반면에 능력 있는 추입형 마필이 외곽에서 추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측이 가볍고, 외곽이 무겁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순위 대비해서 또는 각질 대비해서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뭐 마필의 체중 상태는 물론이고요. 자, 이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열이 가려진다 라는 점과, 두 번째는 뭐 관리마 그러죠. 관리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복귀는 무조건 전투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성을 얼마나 잘 읽느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마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관리마 나왔다. 편성은 센데 그 마필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편성이 또 맞아야지만이 그 마필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주로 편성. 물론 이거는 매번 똑같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를 먼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경주 강공략, 5경주, 8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9경주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메인이고요. 여기 11경주 A급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11경주 A급,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뭐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레이스가 되겠죠. 루키 원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금이 높다 보니까는 출전한 마필이 많습니다. 근데 검증된 마필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7번 자이언트 스텝. 저는 축을 놓고 가겠습니다. 이 마필을 일단은 믿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11번 게이트의 불리한 여건에 엄청나게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습니다. 근데 웬만해서 이제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이 좀 퍼질 수밖에 없는데, 종반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1400m 레이스에서 가장 어울리는 마필 또는 가장 유리할 마필이고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바로 7번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 마필을 믿을 수 있겠고, 이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바로 2번 MK리의 문세영 기수, 그리고 탱탱볼의 박태종 기수, 비트 영웅의 임교원 기수. 그러니까는 2번, 8번, 9번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마필들의 능력은 아주 비슷하다 봅니다.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3뒤의 마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편성이 어땠으며, 또한 이번에 어떤 기수가 기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직전에 편성을 놓고 보면은 탱탱볼의 여건이 편성이 가장 약했었고, 그나마 MK리라든가 BT 영웅의 편성은 조금은 그거보다는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세월이 무색하죠. 그러니까는 무상합니다. 박태종 기수의 기승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거는 팬심 여부를 떠나서 뭐 저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박태종 기수 응원하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역시 문세영 기수의 2번 마필, 그리고 임기원 기수의 9번 마필이 굳이 나눈다라면 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3뒤의 마필의 능력은 비슷한데 2번, 9번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유력한 마필은 말이 11번 내순도루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면은 7번 마피가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11월 5일이었죠. 이때 당시 내순도로만은 전개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주로 거의 정상적인 주로에서 탄력 자체가 끈끈하게 나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2위권에서는 고만고만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11번 마필을 가장 우위에 둘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정리합니다. 제가 언급 안 드렸던 마필들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7번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1번입니다. 내순도르마. 여기에 2번, 8번, 6번은 말씀드렸듯이 고만고만한데 굳이 우열을 나눈다면은 2번과 8번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번 축에 11번을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거는 강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준비된 강공략 경주고요. 강공략 경주. 이런 게 바로 편성이죠. 이게 편성이 맞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겁니다. 편성이 맞기 때문에. 먼저 이경주의 이 6등급 레이스를 먼저 설명드려 보면 6등급에서도 만약에 상중하를 나눈다? 그러면 하로 저는 분류가 됩니다. 하중에서도 상중하를 나눈다? 또 합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편성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는 1번 맥스위크가 이제 인기마로 팔릴 정도라면은 그건 말 다 했죠. 자, 이 마필 데뷔전 때 인기순위 꼴찌였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여줬던 5주로의 1분 17초 때 간신히 들어오는 기록. 이게 이 마필의 능력입니다. 제가 1번 마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편성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마필 주임사 때 추진이 좀 강했었죠. 추진이 강한 과정 속에서 걸음이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토치의 자마, 그러니까는 토치의 자마들이 그동안에 전례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등급 또는 3등급까지는 꾸준하게 갔던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통만 놓고 본다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의 힘찬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3번 마필도 그다지 센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번 마필 모쿠슈라. 자, 이 GM사 때 흐름을 지켜보면은 과연 이 마필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공백 이전에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만 현 시점이 중요하겠죠. 현재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어떤 상태일까? 믿고 가기에는 걸음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은 인기순위 1, 2, 3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인기 마필들입니다. 싹 다 믿음이 떨어지고요. 노려야 되겠죠. 배당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10번입니다. 샤인볼트라는 마필. 제가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샤인볼트는 간단하게 데뷔전 때는 앞선의 선행 전개, 종반의 걸음은 허무할 정도로 여력이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거의 꼴찌, 최후위권 전개수 종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 복귀도 좋았지만은 제가 당초 이 샤인볼트 같은 경우에는 GM사 때 이때도 하위권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샤인볼트라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이 걸음을 지켜보면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이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샤인볼트라는 마필. 현장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물론 이제 인기순위 4위 정도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 바람이 분다면. 근데 그거는 개의치는 않겠죠. 그거는 어차피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10번을 노리셔야 된다. 샤인볼트는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는 이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고요. 중요한 거는 축이죠. 축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0번입니다. 이 경주의 첫 번째 강공략의 노림수의 마필 오픈했고요. 그 마필은 10번 샤인볼트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혼전도는 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경주는 제가 조금은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충마의 믿음이 좀 강하고요. 특히나 복귀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는 3두의 마필이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을 위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자, 먼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스터닝 챔프라는 마필. 물론 이제 이 마필도 그동안에 4번의 경주를 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입상인 경험은 없죠. 입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터닝 챔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보였던 게 데뷔전에서도 이 마필은 거의 지원 F타임이 12초대였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반의 그럼 자체는 상당히 여력이 좋았습니다. 거리 매력 자체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3등을 했을 때 뭐 우승 마필과는 격차가 크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그러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 자, 그리고 1월 27일 경주를 지켜보면은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뒷심은 여전히 좋았었고요. 게다가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이 마필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마가 힘이 차면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뒷심이 아니라 스타트 스피드입니다. 특히나 마필이 스피드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경마는 스피드 싸움입니다. 추임력도 스피드가 가미된 추임력이 돼야지만이 탄력이 나오는 거지 스피드가 없으면은 탄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스터닝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필이 많이 힘이 찬 그런 모습이었었고 직전에 4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기록이라든가 여력이라든가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마필 바로 4번입니다. 스터닝 챔프를 일단은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말해 7번 내추럴 사운드. 간단하게 내추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너무 후미권 전개였죠.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0월달 GM사를 치렀을 때 이때는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섰던 정도의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말의 그림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메모했냐면은 느린 경주 흐름에서는 필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편성이 1300거리입니다. 직전 대비 100m의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할 마필 7번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자, 이 8번 제너럴 파워라는 마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전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 자체는 정말 여력이 좋았었고요. 자, 이거는 뭐 영상만 보시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일단은 3조 마방의 2역 기수가 많이 기승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2역 기수의 기승을 놓고 본다면은 의지는 강하다. 특히나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8번 마필. 이외 마필은 말이 11번 용비천이라는 마필. 저는 이럴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서울경마 1호 경마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 변화가 왔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이런 겁니다. 자, 이 용비천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걸음은 거의 밋밋합니다. 뭐 앞선에 붙어도 뒤가 없었고 따라가서도 종말의 추임력이 전혀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만 지켜보면 종말의 탄력 자체가 상당히 거리 매력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주력입니다. 과연 이제 어느 막군 쪽에 주력을 들어가느냐 이에 따른 고민이 남아있을 뿐이고 적중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은 높여라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참고로 좀 봤을 때 이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5번 마필은 글쎄요. 직전에 선입전개 끈끈한 걸음이긴 했습니다만 다습주로의 이 정도 뒷심이면은 믿음이 떨어지죠. GRF 타임이 14초를 훌쩍 넘어갑니다. 삼롱 타임이 40초대.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트는 보였지만은 뒷심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1300 늘었기 때문에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3번 다나온 넥스 이때 들어왔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코차코차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야말로 간신히 들어왔던 마필.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직전의 기록과 이때 당시 기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하위권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다나온 넥스. 자, 그래서 3경주를 정리해보면은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스터닝 챔프를 저는 추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직전에 내용이 좋았었던 하나가 저지됐던 간에 걸음이 좋았습니다. 7번, 8번, 11번. 특히 11번은 상당히 배당 마필인데 이 마필 필요한 거야 됩니다. 용비천. 굳이 이제 우열을 나눈다라면은 저는 8번이 그나마 조금은 유리한 여건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제너럴 파워.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8번, 7번, 11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역시 제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제가 5경주가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자, 이 4경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자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고요. 자, 노림새 맛빛 놓고 갑니다. 바로 외곽에는 10번 토종글로리입니다. 토종글로리.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토종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가능성은 있었죠. 그러니까는 데뷔하니 이제 이전째 경주인 10월 14일 이때 여력이 상당히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하위권에 그쳤지만은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그야말로 최근에서 걸음 자체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편성 국대 파이터 드림카드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생각 외로 뛰고 나서 보니까는 더욱더 센 편성이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당시는 주로가 내축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날이었습니다. 주로 파악을 해본다면 근데 토종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타면서 외곽 추입이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토종글로리로서는 걸음의 변화를 보였지만은 직전의 여건이 걸음이 너무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편성이 아주 약하진 않습니다. 뭐 이번 백룡이라든가 흥행불패, 세네파크, 청구챗 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겠고 썬드래곤, 안양쓰나미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닌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라면은 토종글로리라는 마필이 통할 수 있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10번 마필이 저는 무조건 통한다고 보입니다. 노림새 마필 10번 토종글로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가능권은 2번, 3번, 4번, 5번인데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백룡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외곽 전개를 펼쳤지만은 꾸준하게 순위가 상승된 과정에서 걸음 자체가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직전에는 선행 욕심을 내면서 종반에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은 필요합니다. 일단은 또 한 번의 내측 게이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방에서는 직전에 초반에 무리한 전개가 페인이었다. 아마도 이번에는 무리한 전개는 아닙니다. 만약에 선행을 받더라도 이거는 그냥 흐름대로 다른 마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 작전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직전 대비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입상의 위험이 있는 1300 거리에 다시 한번 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2번 마필은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백룡이라는 마필. 이 흥행불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댐 때문에 제거물을 갖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주임사 땡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 2일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 걸음이 좋았었고요. 이때는 또 선행을 받아가지고 물론 약간의 기댐이 있었지만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뭐냐면 10월달, 12월달, 1월 30일, 2월 5일까지 계속 이 마필은 골맞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는 모긴 합니다만 3번은 좀 불안하다. 흥행불패. 여기에 세네파크도 역시 기복은 있죠. 근데 12월 3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걸음은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1월 7일을 굳이 페인을 제가 따져본다면은 추입이 전혀 안 됐습니다. 생각으로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기대 이상 선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반의 추입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던 마필이 세네파크라는 마필. 청구채도 최근에 꾸준하죠. 그래서 이제 안장 자체가 문수영지수 교체됐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마필은 5번 청구채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큰 능력차는 아닙니다. 큰 능력차는 아닌데 그래도 이 여건에서는 10번 토종글로리 여건 자체는 정말 많이 좋았고요. 노림새 마필.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인데 3번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2번, 4번, 5번이 가능권입니다. 10번 토종글로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4번, 5번을 추천드릴 수 있는 4경주입니다. 일단은 뭐 주력 방어의 구분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10번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리트는 충분해 보이고요. 노림새 마필 4경주 노림수는 10번 토종 글로리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 경주 여러분들 오늘 토요경마 준비된 두 번째
강공약 경주입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정말 이 마필들만큼은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필히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두의 마필. 자, 먼저 말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국대 파이터입니다. 제가 앞선에 이 토종글로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편성이 정말 강했었다 말씀드렸죠. 그때 마필이 국대 파이터 드림카드입니다. 그 당시 우승했던 마필은 국대 파이터. 직전에는 전혀 종말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는 좋았던 게 아니라 우수했습니다.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었고요. 이미 국대 파이터는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추입으로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걸음 정말 좋았었죠.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 마필이고, 일단은 직전 경기 이 걸음만 놓고 보면, 또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승급전 여부 의미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국대 파이터의 54kg의 부담 중량, 마필의 능력 그대로 믿고 이 편성이라면은 필이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말이 11번입니다. 국대 파이터.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림수로 말이 라스트 펀치인데, 직전에 잘 뛰었죠. 자, 이게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에 3등을 했는데, 제가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1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했을 때 이 마필이 선행전개였죠. 버텼고요. 근데 직전에 추입이었습니다. 이 걸음이 좋았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인데 뇌피셜이죠. 제가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분명히 종반의 결선 앞에서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되는 여건이었는데 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3위권에 그쳤던 마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다음 경주는 여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강공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11번도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강력한 인기 순위 1위 마필은 아닙니다. 일단은 무조건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펀치. 여지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12번 라스트 피치. 제가 서두에 3두의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이 9번 서천나연입니다. 이런 게 있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서천나연의 마필은 어떤 평가를 또는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할 때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뛸만이고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던 마필이었는데 실전에 걸음이 안 났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서천나연입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정말 이거는 실제 제 취재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서천나연 마필이 어찌됐든 간에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걸음이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대비 제가 볼 때는 걸음 자체는 정말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서천나연 같은 경우에는 마방의 평가가 좋았던 마필이었었고 최근의 성장세를 놓고 봤을 때 이 시점부터는 이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고 잘 타주고 있는 조재료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주목합니다. 9번 마필 서천나연은 이번 경주는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위 마필들 중에서 이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3번 마필, 그리고 4번, 특히 4번 스톰가이라는 마필, 여기 5번 글로벌 매니가 있는데, 간단하게, 자, 이 글로벌 매니는 직전에 우승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직전에 전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급전의 여파도 있겠고, 일단은 그런 전개가 또 펼쳐진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스톰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세영 교수의 기승에 5등급 이상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아주 그다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의 스톰가이는 라스 피치, 외곽에 있는 12번 마필. 이 마필과의 경기에서 일단은 졌습니다. 물론 안장이 오수철 교수, 문세영 교수 많이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많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라스트 피치 또한 직전에 그야말로 능력 대비 최선의 100은 아니었다. 약간의 눈치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경기는 11번, 10번, 11번, 12번, 11번, 12번 마필, 9번 마필까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5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약이고, 누림수의 마필 11번 국대 파이터, 그리고 12번 라스피치, 여기에 9번 서천나연.
자, 물론 이제 제가 현재에서 받치기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 3대 마필만큼은 강하게 누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오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 누림수의 마필 11번, 12번, 9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충마 선정이 제가 볼 때는 관건으로 판단되네요. 충마 선정. 현재 결혼자 봤을 때 이제 3번 금악 다이아와 4번 더선 파이터는 마필이 같이 팔리고 있고요.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 금악 다이아는 직전에 승급 적응을 했고요. 반면 이제 더선 파이터는 승급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번 경기 믿고 하시는 마필 말이 4번입니다. 더선 파이터.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고 뭐 최근에 걸음만 놓고 보면은 자 이제 뭐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기도 월등했던 걸음 그야말로 뭐 한 수위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 바로 더선 파이터고요. 그러니까는 금악 다이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에 글로벌 진격이죠. 이번에 또 한 번의 외곽계 투출하는 마필인데 12번 마필. 이 마필과의 그렇게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승급 경험을 했습니다만 또는 6등급에서의 그런 올라오는 과정만 듣고 보더라도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다시 세게 보진 않습니다. 더선 파이터보다는 분명히 한 수 아래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추군 4번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더선 파이터. 자, 그리고 노르무스의 마필은 말이 이제 5번 테마 탄생 그리고 이제 7번 네기리 캡틴인데 뭐 간단하죠. 이대의 마필은 이제 5등급에 검증이 됐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테마 탄생은 직전에 선행을 나선 과정에서 종반에 우승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300을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선행입니다. 선행 찬스 5번 테마 탄생. 네기리 캡틴은 딱 하나입니다. 자, 이 마필은 능력에서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근성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체가 크고 좋은데 직전에도 중반에 경쟁이 되는 여건이었는데 근성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 네기리 캡틴. 근데 뭐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상대는 좀 더 많이 약해진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7번 네기리 캡틴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근성이나마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네기리 캡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림수가 말인지 4번을 주로 5번, 7번이고 글쎄요. 이의 마필 한번 보면은 12번 마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금악 다이와 거의 흡사하다. 능력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외곽 게이트에 57km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마필도 만만찮게 빠릅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 있기 때문에 전개는 좀 불리하고요. 정문팝하고 정말 기복이 있죠. 이 정도의 걸음만 발휘가 되면 뭐 좋겠지만은 외곽 게이트의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전개가 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이트가 불리한 여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육경주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저는 압축에 관한다 보여지고요. 자, 먼저 3대 마필 축 인정이고 2대 마필 노립니다. 4번 더선 파이터 축으로 해서 테마 탄생 5번 그리고 7번 네기리 캡틴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5번 7번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3번, 9번, 11번, 12번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불안하다 보여지고요. 4대 마필 압축한다면은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5번 테마 탄생 7번 네기리 캡틴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6경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번 경주도 주요 마필 간의 능력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축은 인정이 되지만은 2위권이 접전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을 안고 가야 되냐면 불안 요소가 없는 마필 그나마 그런 마필들 쪽에 좀 더 힘이 실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점이 좀 찜찜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안고 갈 수 없죠. 어떻게 믿고 들어와 있습니까? 아예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그래서 6경주도 마찬가지로 7경주도 그렇게 큰 능력차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축 인정에 2대의 마필을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제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1번, 2번이죠. 3대의 마필. 자, 이 라운드 탑인데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선입 전개 그리고 종반에 끈끈하게 버티는 거림이었고 글쎄요 뭐 11월 25일 같은 경우는 아쉽게 3위 그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때 당시도 라운드 탑의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문화기구가 비체카의 걸음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라운드 탑 이편성이라면은 저는 믿고 할 수 있는 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9번 라운드 탑을 강하게 축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관건은 말이 1번, 2번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얼핏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9번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고 게이트 2점의 이두의 맞빌 이미 5등급에 입사한 경험 있죠.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금빛 강호도 직전에 거의 최적의 선행이었습니다. 거의 경합도 없었고요. 엄청난 편한 선행이었는데 버티지를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1400 물론 이번 경주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의 부진은 기대보다는 너무 많이 걸음이 부진했다. 그리고 이마필이 그 전 경주를 보시더라도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4초 7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력이 아주 많이 남았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기 걸음은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참 좋은 질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이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래를 맞으면 좀 불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이마필은 모래를 거의 안 맞았죠. 그러니까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거의 모래 안 맞았고요. 힘 소진이 있었지만은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모래 안 맞았고요. 11월 5일은 내측의 10번 기트에서 약간의 모래를 맞긴 했는데 앞선의 마필과 격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의 최적의 편한 전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참 좋은 질주가 외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내측 게이트면 저는 불리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 2번은 아주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2번 마필은 직전에 부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1번 마필은 내측에 또는 모래가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변수로 보여집니다. 두 마리. 그래서 저에 따른 누림수는 만약 7번 에덴의 동쪽과 외곽에 있는 12번 피지 블레이드 두 마리입니다. 일단은 에덴의 동쪽은 이번에 승급전인데 이 마표는 저는 잠재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할 당시에 보여줬던 9월 15일이었죠. 이때 GM사 걸음 자체가 정말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직전에 우승의 걸음 자체 또는 이때 당시 걸음의 여력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잠재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실전 적응을 마쳤다는 판단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마피는 순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종반의 뒷심도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뭐 이전에는 거의 버티지 못했던 걸음이었죠. 엄청나게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인정하고요. 자 12번 마필 피지 블레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두 번의 경기 여력 자체는 월등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걸음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이번 경주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두권이 치열하고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없어 보입니다. 추임력만 놓고 본다면 피지 블레이드의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힘 소진 없이 꾸준히 따라오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전개가 그려집니다. 12번 마필. 설명드린 김에 이 가나파워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나파워의 그런 사이즈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해 10월 달에 대상 경주시로 난 다음에 뭔가 이게 호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뭐랄까 순발력과 능력 그런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당분간 저는 관망을 합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저는 세게 보진 않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7경주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축 세워두고 2뒤의 마필 9번 라운드 탑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누림수의 마필은 두 발입니다. 7번, 12번. 그러니까 소위 7번, 12번이 그나마 리스크가 가장 적고 전개라든가 능력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하다. 특히 전개. 선행의 에덴의 동쪽 그리고 내측에 지지고 복구하다가 외곽의 추입의 피지 블레이드. 근데 이 또한 역시 현장 주로는 분명히 파악이 필요합니다. 현장 주로는 그만큼 능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라운드 탑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에덴의 동쪽 피지 블레이드 노림수의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토요일 경마는 제가 8경주부터 정말 강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높이면서 8경주, 9경주 메인, 11경주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강공량이고 역시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 이 경주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은 이미 마필의 능력 평가는 이미 끝났죠.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 마방의 의지. 제가 이거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따른 그런 경험이라든가 취재 경험과 이 마방들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물론 이제 마필의 능력은 당연히 뒷받침이 되고요. 의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축 인정에 역시 이뒤의 마필 좀 더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마필들이 부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들 어떤 마필이냐면 현재 인기 마필인데 바로 외곽에는 8번 마이웨이 그리고 9번 파워풀 삭스. 중요한 건 이제 마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건 띄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이 거센 방향의 마필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게 3세 기대주였습니다. 3세 기대주입니다. 기대주였습니다가 아니라 지난해 그만큼 주목받았던 기대주고 그런데 이 마필을 3맛을 이겼습니다. 물론 58의 부담 중량은 절대 만만치 않지만은 아직까지 이 마필이 조시간한 상태에서 58을 안 짊어져 봤죠. 이 마필은 검증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9번 파워풀 삭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최근에 검증이 된 게 부중이 늘면서 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1월 26일이었죠. 53.5kg를 짊어지고 국사만 4등급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57kg 안 됐죠. 56kg 안 됐습니다. 이번에 또 57kg인데 만만치 않죠.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이웨이는 500kg. 덩치가 상당히 좋은 마필. 그래서 이 부담 중량도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주고요.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겠고 자,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자, 옥천 스나이퍼는 정말 아쉬운 마필 중에 한 마리죠. 만약에 이 마필이 2세 당시에 작년에 2세였는데 기대의 악병만, 그러니까 사행의 악병만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상경 하나는 먹었을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정말 좋은 마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팩트는 뭐냐면 이 마필이 이제는 기댐이 없어졌습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만 지켜봤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안정된 중행이었고 주행만 안정됐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4등급 레이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나 직전에 상대 마필 물레방아 만만치 않았던 상대였죠. 오늘 나오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마필 인정합니다. 옥천 스나이퍼. 그리고 제가 내용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두 마리를 노리는데 바로 이 8번 마이웨이 그리고 두 번째는 3번 드론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촉 세워두고 붙여먹기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 못 드립니다만 자, 드론킬러도 직전 경주에는 능력 대비 최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선행 정리가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이었고 이내 외곽 돌다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걸음이 순전히 서서히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마필 아닙니다. 이번 경주 앞선의 선입전개 또는 기습적인 선행전개 기대가 되고요. 필히 주목할 마필 3번 50조 마방의 3번 그리고 이 17조 마방의 8번 두 마리는 무조건 이번 경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립니다. 1위의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는 대응 클래스. 글쎄요. 이 대응 클래스가 최근에 내용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딱 한 가지로 보는 게 걸음의 위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 수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입상을 논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 보병말이 4번이죠. 영원 빅맨. 자, 이것도 저에 따른 그냥 내피셜인데 저는 직전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이 직전에 제가 강공략 경주로 적중했던 경주였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상황을 냈던 경주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영원 빅맨은 종반에 제가 볼 때는 내측에 그러니까 좌측이었죠. 좌측에 후미권에 계속 눈치를 보고 이 마필이 주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당시에 같은 마방에 추천했던 마필이 불타는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어떤 논점이냐면은 영원 빅맨은 직전에 저는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최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이번에 경쟁력 발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직전에 분명히 약했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 빅맨이 그나마 다른 마필들은 다 능력평가되는데 이 마필만큼은 100을 보여준다면 52kg의 부담 중량 너무너무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4번 마필. 자, 그래서 이 8경주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먼저 축은 5번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축으로 필히 양보할 수 있는 마필 8번과 3번.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리고 복병은 4번. 영원 빅맨. 자, 옥천 스나이퍼를 기본적인 축을 해서 8번, 3번, 4번. 현장에서 제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 좀 더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마필이 있지만은 일단 이 조합은 거의 붙박이로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8번, 3번, 4번. 저희 누림수를 다 오픈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제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정말 자신있게 준비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오늘 딱 한 경주 저한테 여러분께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구경주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메인 숨기지 않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물론 이제 주력 방어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노림수의 마필은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왜 노리는지까지 자신있게 여러분께 한번 합리적인 이유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현재 7번, 8번이 정말 만만치 않죠. 자, 이거는 만약에 부담 중량 싹 가리고 마명만 봤을 때는 SI 코코 세네타운 한 방이죠. 센 마필입니다. 정말 센 마필인데 SI 코코라는 마필이 이 마필이 2등, 3등, 3등 할 마필입니까? 아닙니다. 57.5kg, 56.5kg, 55.5kg 이런 부중 때문에 이 마필이 아쉽게 3위에 그쳤던 거지 능력에서 크게 밀리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센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58kg. 이 세네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세 당시에 이 마필이 대상 경주, 그것도 코리안 더비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더비. 경주마로서는 최고의 영예의 경주가 되겠죠. 더비입니다. 더비. 그런데 한동안 약간 부진했다가 최근에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 중요한 거는 능력은 센 거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근데 57kg의 부담 중량, 무려 5kg 늘어난 부담 중량, 게다가 14주의 공백기에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불안한 겁니다. 7번, 8번 마필. 자, 이게 뭐 9번 마필은 또 점핑 출전에다가 여기 또 하나의 키를 쥐는 마필이 11번 장산스포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백 이전에 1400까지는 엄청난 괴력을 보였기 때문에 11마시는 이겼습니다. 혼자 뛴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9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이 GM4대 놈인데 이 정도의 걸음의 위력 가지고 물론 상대가 원더풀 술로 지난주에 나왔던 1등급 마필 그리고 지구라트 이번 주에 대상 경기 나오는 3세 기대주 여기에 다푼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장산스포의 걸음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그리고 39주의 공백기 정말 만만치 않죠. 자, 안고 갈지 여부를 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믿고 가기에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 마필입니다. 이 경주의 A급 메인의 오늘 토요일 경마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마필로 말해 1번입니다. 패스트 트랙. 자, 저는 당초에 이 마필은 이제 5세 마필이죠. 그런데 제가 당초에 이 마필은 12월 16일 공백기 이후에 이 마필 경주를 치렀을 때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 트랙을 악벽이 관건이었을 뿐이니까 주행분량이 악벽이 좀 있습니다. 그게 관건일 뿐이지 이 마필의 능력에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세게 봤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었고요. 패스트 트랙. 그래서 이제 12월 16일 딱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이건 적중했던 경주는 아닙니다. 틀렸는데, 역시 센 마필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승급전을 치릅니다. 근데 이 승급전이 이게 그냥 승급전이 아니라, 라라케이, 시크릿 플레이, IM짱, 대환고, 아침 동자, 정말 3등급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손꼽히는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편성에서 패스트트랙 마필이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따라가서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전경주 기습적인 선행으로 이 마필이 우승했던 마필이죠. 기습적인 선행. 따라가서 이 정도의 걸음이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쳤느냐. 정말 만만치 않았던 편성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이죠. 선행은 외곽에 좋습니다. 장산스포라든가 뭐 세네타운, SI코코 나간다고 보고 1번 맞빌이 저는 내측의 중상위권, 선위권에만 붙으면 이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 편성도 세지만은 직전의 편성 만만치 않았고요. 게이트의 이점 52kg의 부담 중량,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는 선입 전개. 저일단 누림수 1번 패스트트랙입니다. 주요 마필들, 인기 마필 불안 요소를 집어드렸고, 그리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다 오픈했습니다. 오늘 주민의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요. 노림수의 마필 맞습니다. 1번 패스트트랙을 자신있게 놓고 강공략 하이라이트 메인 들어가겠습니다. A급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그야말로 뭐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 저는 뭐 이번 경주는 2두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하다 봅니다. 2두의 마필, 그리고 이제 2위의 마필 중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설명 좀 드리고요. 내용 있는 마필이 좀 있습니다. 먼저 두 마리는 어떤 마필이냐면은 2번 나이스 태양, 그리고 제가 앞선에 33조 마방의 서천나연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이 물레방아도 같은 맥락인 게 26조가 정말 이게 능력 마방인 게 뭐냐면은 정말 고가의 마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성적이 정말 잘 나고 있죠. 정말 관리가 잘 되는 마방 중에 한 마방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레방아나 마필 4,500만짜리 마필이죠. 그나마 26조에서는 그나마 비싼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 가격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마방에서는 데뷔할 당시에 이거 분명히 뛸 말인데 훈련 때도 좋은데 실전의 걸음이 안 나옵니다 라고 했던 마필 이 마필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팩트고요. 팩트입니다. 이런 게 정말 팩트인 거고, 그래서 내용을 들었는데 간다 안 간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자, 이런 게 정말 팩트고요. 자, 여러분들 물레방아 그만큼 그랬던 마필인데 데뷔할 당시에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날 딱 우승을 처음 했고요. 이때부터 이 마필이 정말 힘이 많이 찼습니다. 그 다음 경주 제가 노렸던 옥천 스나이퍼나 마필이 있었죠. 이 마필한테 4마시를 지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편성이 약하지 않았죠.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전에 그냥 방점을 찍었죠. 1700에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방의 기대치가 그만큼 컸던 마필이고, 해당 경주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마방의 관계자들입니다. 조교사, 관리사, 마주. 자, 이 마방은 그 정도로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고요. 중요한 거는 능력 마필이다. 그래서 물레방아나 마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이스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이 마필은 대상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대상 경주에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도 4등급의 강편성, 이 마필은 그동안에 편성률이 좀 아쉬웠던 게 12월 16일 이때도 편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경주가 제가 앞선에 노렸던 패스트트랙 그 경주였죠. 그때 당시 준우승했던 마필이 나이스태양, 직전에 3등을 했고요.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장거리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반의 취임력이 좋기 때문에 1800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뒤의 마필 좀 강하게 노린다 말씀드렸던 게 2번 나이스테이나 마필과 외곽에는 8번 물레방아 2뒤의 마필이고요. 2위의 마필 중에서 이제 3번 스톤브레이커. 오히려 저는 이 마필은 승급한 이후에 감량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유리하다 봅니다. 그리고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까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우선순위입니다. 3번 마필. 그리고 말이 4번 데블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데블케이는 제가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은 약간의 초반에 좀 강하게 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계속 외곽 전개를 펼쳤었죠. 물론 이제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좀 더 빠르게 앞선에 붙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분명히 약간의 중심이 좀 뒤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뭔가 좀 많이 아쉬웠던 모습이었다. 그 마필이 데블케이였었고요. 이런 마필들은 바로 다음 경주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마필까지는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6번 세강 파이터
임팩트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대상경 추천했던 마필. 기대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한 방을 먼저 보고 이의 마필은 삼복 공략 또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정리가 필요할 또 보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방은 2번, 8번입니다. 저는 인정하고요. 2번 축의 8번 한방 공략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3번, 4번, 6번 스톤브레이커, 데블케이 6번 마필이 가능권인데 이 중에서도 4번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직전에 저는 분명히 그 점을 봤기 때문에 4번 마필 안고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에서도 아마 2번, 8번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수를 본 다음에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안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환수가 안 되면 다 빼버려야 되겠죠. 뭐 굳이 안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중심에는 2번, 8번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10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 먼저 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경주는 두 번째 A급인데, 자,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4두의 마필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3복 또는 현장에 확인해본 이후에 3쌍까지 제가 최근에 마지막 경주 그런 경주가 있었죠. 복승식은 물론이고 3복까지도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복 90배짜리를 적중했던 그런 경주가 있었는데 자, 이 경주는 단순하게 복승식, 상승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3복 3쌍까지 공략에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만큼 마필 간의 이미 능력이 정립은 끝났습니다. 확실히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공략 A급 마지막 경주입니다. 먼저 이 황금 넣기 부중이 좀 높죠. 이게 상대 마필들이 그러니까는 지난해 3간대에 추천했던 마필들 뭐 주요 마필들은 이제 글로벌히트, 스피드영은 이미 1등급에서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너트 플레이, 그리고 도깨불패, 뭐 썸씽 노스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쑥쑥 상위 등급의 강자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성이 럭키선, 드래곤스타 이런 마필들 기대주들이 이제 물론 이제 기대주들이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과정 속에서 1등급에서 이제 2등급, 그러니까 1, 2등급에서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넣기라는 마필이 58kg의 부담 중량이 절대 적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두고요. 대사리로 중요한 거는 선행을 이 마필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선행을 받으면 괴물인데 선행을 못 나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너무 많죠. 쉽지는 않고요. 자, 먼저 말이 3번 럭키선. 제가 현재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의 2등급 마필 중에서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럭키선입니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5번 마이티굿, 6번 드래곤스타, 마지막으로 12번 마필 옐로우캣. 이 마필들이 현재 가능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외 마필 중에서는 뭐 그레이킷이라든가 뭐 콩코드 스퍼트 그리고 1번 마필, 2번 마필들이 그나마 이제 고민스러운 마필들인데 말씀드렸죠. 1번은 선행 불투명하다. 그러면 안 된다. 2번은 부담 중량. 그리고 8번은 좀 약세. 능력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11번 마필은 안장이 불안하다. 신인기수.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마필은 딱 4두의 마필이죠. 3번 럭키선, 5번 마이티굿, 6번 드래곤스타, 그리고 12번 옐로우캣. 자, 물론 저는 현장에서 무조건 축을 세워두고 주력 때리고 3복 3쌍도 저는 임팩트기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이 4두의 마필을 만약에 3복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딱 4방이죠. 3번, 5번, 6번, 3번, 5번, 12번, 3번, 5번, 12번, 3번, 5번, 6번, 3번, 5번, 12번, 3번, 6번, 12번, 5번, 6번, 12번 딱 4방입니다. 환수 분명히 됩니다. 정말 어려우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현장에서는 축 놓고 정말 임팩트가 들어갑니다. 이 마필들 외에는 경쟁이 없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복승식의 생각보다는 배당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복승식에 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주는 무조건 알차게 적중해야 되는 경주고 또한 그 정도의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경주는 11경주 이미 능력 드러난 상위 등급 레이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최적의 조합으로 마지막 강공약 경주를 꼭 적중을 하면서 A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5번째 강공약은 12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아주 이렇게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999 배당이다 이런 건 없는데 좀 애매한 경주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로파 그리고 마필의 상태. 주로파하기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편성이죠. 네, 편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로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신다라면은 이거는 토요경마도 역시 무난하게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경마, 월말경마 상당히 중요하죠. 토요경마 좋은 성과를 응원하겠고요. 저는 1호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1호경마의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